2021년 새해 복 많이 중국 우한 받으시길. 지역에서 시작돼 조철해서 더 오붓해지는 여러분 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64번 방송한 뉴스데스크를 한 장면씩 모아봤습니다. 저희는 정보 전달자로서 시청자에게 꼭 필요한 뉴스, 사회 감시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365번째 뉴스데스크도 그런 자세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소식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금의 거리 두기를 1월 중순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오미크론 감염자가 서서히 늘다가 언제든 폭발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선제 대응을 택한 겁니다. 또 방역 패스를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새해를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매장 입구가 북적입니다. 지금은 QR 체크인만 하면 누구나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부터는 이곳에서도 방역 패스가 의무화됩니다.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식당, 카페처럼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출입 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들어가려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치고 17일부터는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명은 출입할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출입이 아예 금지됩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포함해 사적 모임 4명, 밤 9시 영업 제한 등 현행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리두기 시작 전 7,000명을 넘겼던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대로 줄었고 80%를 초과했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지는 등 거리두기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의 밤 10시 영업 제한 시간은 없앴습니다. 밤 9시까지 입장하고 12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화와 공연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영화관과 공연장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커지게 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가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업주들은 일단 환영했지만 100% 손실보상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가장 고심한 건 소상공인들의 반발입니다. 연말 대목을 이미 날려버렸고 상당수는 이미 한계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방역조치 연장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이 컸던 부분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계속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꺼낸 카드는 선보상 후 정산입니다. 업체 55만 곳에 500만 원씩 설 전에 먼저 줘서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실제 손실을 따져 정산하는 겁니다. 500만 원은 올해 4분기 250만 원, 그리고 내년 1분기 250만 원입니다. 형식은 대출입니다. 무이자로 5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갚아야 할 돈에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받게 될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보다 적으면 차액은 1% 금리로 5년 안에 갚도록 했습니다. 선지급 방식은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고 국회에 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가 선지급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환영했지만 거리두기가 또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큰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또 물거품이 돼 깊이 실망한다며 100% 손실보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손실보상률을 80%까지만 인정하고 있고 여행업과 숙박업 같은 업종들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 거리 두기를 유지한다 해도 1월 말에는 새 확진자가 하루 14,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를 하는 동안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먹는 치료제도 이르면 2주 뒤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만에 269명 급증해 누적 감염자가 9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서너 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약이 도입된 측면도 있지만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이미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최대한 확산세를 늦추고는 있지만 빠른 전파 속도와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우리도 우세종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의 4배라고 가정했을 때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내년 1월 말 확진자가 12,000명에서 14,000명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오미크론의 확산을 고려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했을 땐 확진자 규모가 2,700명에서 3,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강한 겁니다. 주별로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런 속도로 보면은 1월 10일 이후 중순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이에 따라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거리두기 기간을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준비 기간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내년은 오미크론과의 싸움이 방역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우선 먹는 치료제를 빠르면 2주 뒤부터 재택치료 현장에 활용해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 수를 줄여나가면서 안정적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10,000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택치료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00개 의료기관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도 거리두기 기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한 달을 늦춰서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1월 말에는 1차 접종을 해야 하는 건데요.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가 당초 예정된 내년 2월보다 한 달 늦춰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청소년들의 접종 완료율이 아직 절반 정도에 그치다 보니 접종 기간을 더 주기 위해서입니다. 충분한 접종 일정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청소년들도 학원과 독서실을 비롯해 식당과 노래방, 백화점 등을 출입할 때 성인처럼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들로 내년 신학기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해당됩니다. 방역 패스가 시행되는 3월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려면 늦어도 내년 1월 24일 안에 1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3주 뒤 2차 접종을 받고 면역 형성 기간 2주가 지나야 방역 패스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3월 한 달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는 4월부터 부과됩니다. 정부는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 증명을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방역 패스 적용 시기만 미뤄졌을 뿐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학부모님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부작용에 대한 거잖아요.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좀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고 최근 청소년 감염이 늘고 있어 방역 패스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25% 이상으로 더 많은 형태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감염이 줄고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청소년 방역 패스 해제를 검토하겠다며 내년 3월 안전한 전면 등교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